예. 여기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뉴시스 유은희 기자입니다. 사실 방금 질문이 거의 비슷해가지고 조금만 더 여쭤보면 이제 그래도 이제 벤스 부통령과 한 라인을 구축하기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뭐 앞으로 어떻게 좀 활용하실 생각이신지도 한번 여쭙고 싶고요. 또 두 번째로는 어제 그 쿠팡 지지자들 투자사들에서 했던 것들 중에 이제 USTR에 조사를 요청한 게 있었는데 이제 뭐 오늘 같이 관리를 해나가자라고 벤스 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 하면 이제 미국 쪽에서도 좀 USTR 쪽에서 크게 뭐 조사 개시라든가 되지 않도록 좀 지켜보겠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생각을 해도 되는 것인지도 조금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한라인 어떻게 활용하실까요? 네. 한라인은 핫하게 관리해야죠. 저희가 한라인은 핫 이슈들을 그때그때 쿨하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라는 표현에 대해서 조금 제가 관리라는 표현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관리라는 표현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국내 법적 상황 또는 국제법에 의한 법적 상황을 다른 정치적 작용에 의해서 풀어가는다는 의미에서 관리를 뜻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법적인 문제는 특히 대한민국의 법적 시스템 하에서 객관적이고 적법하게 풀어간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또 그런 이해에 기초해서 그것이 양국 간의 오해로 인한 긴장으로 불필요하게 이어지지 않도록 정보의 신속한 교류를 포함한 노력을 하자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확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조금 전에 USTR 문제까지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미국에서 학점이 뭐 아주 올레이는 아니었지만 로스쿨을 다니고 변호사 시험도 본 사람입니다. 제가 아까 그 미국 측의 영문으로 전달한 자료를 만들게 된 계기인 쿠팡 투자자 명의의 문제 제기, 중재 요청서라는 노티스 오브 인텐트 뭐 이렇게 시작하는 문건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을 어제 보고 이에 대한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국내에서 낼 것을 지시할 때 저의 생각은 그 문건에서 쿠팡은 본사와 상관이 없다고 부정하고 쿠팡 투자자들이 제기했다고 한 그 문건에서 제기된 두 가지 이유.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친중이고 두 번째는 김민석 총리가 쿠팡을 상대로 해서 그 강력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제기한 두 가지 외에는 어떠한 이유도 제시되어 있지 않은 그 문건을 보면서 저는 그 문건은 최소한 쿠팡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번 조사가 쿠팡의 입장에서 볼 때 전혀 법적으로 항변할 근거가 없다는 것에 대한 고백이다 하고 저는 읽었습니다. 첫 번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반미 친중의 폄훼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일단 받아들이거나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두 번째 제가 쿠팡을 상대로 해서 특별히 차별적인 공격적 언사를 했다는 것은 당시의 발언의 전문을 통해서 전면 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문건이 국제적인 그 사법 체계건 중재 질서 체계건 이렇게 상식적으로 설득력을 갖기는 조금 미흡하고 많이 미흡한 문건이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쿠팡 측에 대해서 법에도 미달하고 상식에도 미달하고 그러한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법적인 문제점을 인정하고 자기 영업 고객의 압도적 대다수를 취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국민 감정에도, 그건 국민 감정이 아니라 고객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은 너무 반미국 기업적이다. 우리가 미국 기업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최소한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풀어나가는 그 회사의 문제 해결 방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도 가리키고 워튼 스쿨에서도 가르치는 그러한 문제 해결 방식이 있는데 너무 반 비즈니스 스쿨적이다. 너무 반 미국적이다. 그래서 잘 좀 다시 생각해보고 합리적이고 비즈니스 라이크하게 풀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 JTBC 정강현입니다. 잠깐만. 예, 저쪽 손 들라고 하셨는데, 예, 그냥 먼저 하시고, 뒤로, 뒤에서, 그냥 먼저 하라고 해서 하겠습니다. 네. JTBC 정강현이고요. 아까 벤스 부통령과 작년 연말 정도부터 일정을 조율하다가 미국 측에서 좀 급하게 요청이 있어서.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시기부터 일단은 벤스 부통령과의 관계 개설, 소통, 벤스 부통령과 제가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을 제외하고 그런 미국의 어떤 고위국가의 채널은, 장관급 채널을 제외하고는 총리가 움직이거나 비서실장이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둘 다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비서실장 채널이 그 과정에 개설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서두르 계속 하려고 하지는 않고 있었고,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볼 때 개설해 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작년 연말부터 제가 예. 다시 좀 추진을 했다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한 조금 더 뒤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이 시간이 당겨졌다. 정확하게 그런 거죠. 그건 미국 측에서 특별히 이 날짜에 하자고 다급하게 요청을 했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번에 오신 날짜를 어느 쪽이 다급한 것이 아니고 그냥 네. 아주 단순한 그냥 일정 조정.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요. 다분히 국내 현안일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이른바 지한파 미국 인사들을 만나면 관심들이 없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총리님께서 여기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리더인 벤스 부통령을 만났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내에서도 총리님이 굉장히 한국의 중요한 정치 리더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전에 보니까 서울시장 관련해서 여론조사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빼달라고 총리실에서 요청도 했던데, 향후 당권 행보랄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앞으로 국내 정치 행보는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갑자기 벤스 얘기하다가 국내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제가 한국말이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서울시장에 나갈 의사가 없어서 여론조사 같은데 포함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 누차 했던 이야기인데, 그게 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거고요. 나머지는 오늘 드릴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